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30일 도쿄에서 가족회와 구출회 그리고 납치의원연맹 등의 주최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납치 피해자인 소가 히토미 씨는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사무국장인 이즈카 고이치로 씨와의 대담에서 납치되었던 당시의 일과 북조선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금도 북조선에서 귀국을 줄곧 기다리는 어머니 소가 미요시 씨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대담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즈카 씨의 질문입니다. 소가 히토미 씨께서는 1978년 8월 12일 어머니이신 미요시 씨와 함께 근처 상점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납치를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땅으로 끌려가서 일상의 모든 것,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납치된 후에 북조선에서 생활하시면서 특히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또한 고향 사도섬의 풍경이나 어머니와의 소소한 대화 등 북조선 생활 속에서 간혹 떠올린 기억이 있으셨다면 들려주십시오. 소가 히토미 씨의 대답입니다. 제가 북조선에서 24년 동안 지냈는데 그 후 일본으로 귀국을 한 지 올해로 24년이 되었습니다. 마침 북조선과 일본에서 같은 시간이 흐른 셈이 되지요. 북조선에 갔을 때 처음에는 정말 말도 하나도 모르고 거기에 사정도 전혀 몰라서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여코타 미구미 씨를 만날 수 있었고 잠시 동안이었지만 함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처음에는 왜 내가 이곳으로 끌려오게 된 것인지, 함께 납치된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왜 하필 나였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만 미구미 씨와 함께 생활한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구미 씨와 헤어진 뒤에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열심히 생각했습니다만 결국 좋은 답도 없었고 확실한 답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이 풍부한 사도섬에서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지내던 생활을 항상 떠올렸습니다. 논에 나가 모내기를 하고 가을이 되면 벼를 피고 학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집은 매우 가난했지만 책가방도 사주셨고 학교에도 제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머니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자주 떼만 부리며 어머니에게 그것도 안 사준다, 이것도 사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비싸니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말을 안 듣고 울며 떼를 썼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다가 좀 큰 뒤에 저는 간호원 공부를 시작해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나이로 보면 반항기였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어머니께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사도섬의 자연과 어머니를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저는 북조선 출신 지인들과 함께 오랜만에 도쿄 중심부인 신주쿠구에 있는 신오쿠보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코리아 타운으로 한국 음식점과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입니다. 주말이 되면 일본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한국 음식을 맛보려는 사람도 있고 한국 화장품이나 잡화를 구입하려는 사람도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음악과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거닐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일본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힌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고 한국에서 들을 수 있는 대중음악이 상점마다 흘러나와 마치 한국의 어느 번화가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신오쿠보역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추모비는 2001년 1월 26일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씨와 일본인 사진작가 세키네 시로 씨의 숭고한 행동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위험을 알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선로로 뛰어내려 생명을 구하려 하였으나 끝내 자신들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국적을 뛰어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오쿠보이지만 한때는 지금처럼 유명한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들과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찾던 지역이었으며 그들을 상대로 하는 작은 음식점과 식료품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3년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방영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특히 일본의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드라마의 촬영지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신오쿠보를 찾기 시작하였고 거리에는 새로운 음식점과 상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코리아타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수백 개가 넘는 한국 음식점과 화장품 판매점, 식료품점, 잡화점들이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한 면세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실과 한국 전통문화 및 현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있어 한국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한국 상점들뿐 아니라 타이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음식점과 상점들도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코리아타운을 넘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국제적인 거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희도 여러 상점을 둘러보며 한국 식품과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한 뒤 점심시간이 되어 가까이에 있는 중국 연변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중국 음식의 풍미와 조선족 특유의 맛이 잘 어우러진 여러 가지 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냉면은 북조선에서 먹던 맛과 비슷한 점이 많아 함께 갔던 지인들과 고향에서의 생활을 추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일본에서는 한 거리 안에서도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자유롭게 접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음식, 생활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도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보도에 따르면 북조선에서는 외국 문화를 반동 문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인들과 접촉하거나 외국 문화를 접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의 영화나 문화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최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김치와 김, 고추장과 같은 한국 식품들이 일반 대형 식료품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의 문화를 경험해 본 결과 문화는 서로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소중한 달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후지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 그리고 2000년의 히트곡 고고 7188의 사랑의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지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 그리고 고고 7188의 사랑의 노래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